공약에 1호로 이제 성장을 내세우셨는데 또 다른 공약들을 좀 살펴보면은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라든지 포괄 임금 금지 제도, 그리고 상법 개정, 재계에서 반대했던 내용도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재계 반대라든지 좀 반대 진영 어떻게 설득하실 로드맵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노동 관련 정책들이나 또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입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 성장의 발목 잡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만 해도 이렇게 소액주주의 권리가 함부로 무시되고 기업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기업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코리아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은 추진하고 또 그것이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경제계에도 잘 설득하고 납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AI, 하나가 기후와 관련된 녹색산업, 또 하나가 문화입니다. 이 세 가지 성장축을 기존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강한 제조업 역량에 어떻게 접목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이게 대한민국 성장의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그 일을 대체로 대기업 혼자 외끌이로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중소기업과 또 국내 많은 자영업 또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대접을 못 받아왔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은 대기업이 혼자 이끌어나가는 성장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그것과 연관된 R&D와 여러 가지 인력 양성 등의 일종의 산업 생태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는 주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성장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것이 국내에 또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일종의 소득 재분배와 함께 연결되어야만 저출생 문제도 같이 풀어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예. 네, 저 채널A 박자한입니다. 지난 총선 때 1호 공약이 간병비 급여화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후보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던데 언제까지 적용하실 건지, 새 정부 출범하면 바로 적용하실 건지, 그리고 최대 3조까지 재원이 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원 플랜은 좀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의료보험에서 급여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약속이고 지난 총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소요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좀 단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간병 간호를 통합하는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도 도입을 하게 되면 별도의 간병비 부담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함께 믹스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 한편으로는 간호간병 통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간병의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또 발표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늘 이쪽, 예.
예. 말씀을 앞서도 드렸지만,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도 AI 관련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또 일정하게 반영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가용 재원 상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의 재정을 동원해서 AI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재정 상황을 살펴봐야만 내놓을 수 있는데, 적어도 선진국과 겨루어서 뒤지지 않는 규모는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문민화와 국방 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것을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까지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번 내란 사태에 주동이 되었던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편제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내놓게 될 것입니다. 네, 뒤에 서 계신 분. 예.